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과 에뛰드 세일 기간에 구입했던 아이템들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조금 들고 온 제품들이 많아서 서론을 길게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라운드 어라운드의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피부가 조금 예민한 타입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올리브영에 가면 약산성 클렌징 폼이 정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봤어요. 이 상자깍 안에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는데 상자를 열면 150ml 용량이 이렇게 2개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욕실에서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어요. 젤 타입의 포뮬러로 되어 있는데 향도 그렇게 세지 않고 거품이 그렇게 엄청 잘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피부 컨디션이든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따갑다거나 조금 아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정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더라고요. 용량이 넉넉하게 나온 편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좀 오래 집에 비치해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녹차수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그만큼 무난하고 좀 넉넉한 용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일 기간 때 이렇게 더블 기획 세트로 구비를 해두면 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셀퓨전시의 토닝 선스크린이에요. 제가 셀퓨전시의 레이저 선스크린은 정말 너무 애용해서 세일 기간이 되면 올리브영에서 꼭 구매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벌써 몇 년째 이 같은 제품을 여러 통을 비웠었어요. 이번 세일 기간을 맞아서 좀 다른 라인의 선스크림을 써보자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원래 이 제품이 이 한 통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한 통을 다 쓰기도 전에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더 쟁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한 통 더 구입을 하게 됐어요.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시간이 지난 후에 어쩌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이 너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발라보면 선크림이 핑크톤으로 되어 있어요. 셀퓨전시의 원래 오리지널 그 레이저 선스크린하고 사용감은 촉촉한 게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이 정말 좋다고 느꼈던 점이 촉촉한 마무리감은 그대로이지만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핑크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얼굴에 발랐을 때 좀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이쪽 바른 부분이 하얗게 조금 예쁘게 톤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요즘에 이렇게 파데프리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얼굴 피부톤을 파데처럼 좀 환하게 밝혀주는 제품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약간 제가 덜 선호하는 이유는 발랐을 때 조금 뜨는 느낌이 강하고 조금 너무 하얗게 일어나서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랐을 때 피부가 핑크톤하고 섞이면서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부톤을 예쁘게 잡아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해도 정말 좋았어요. 또 셀퓨전시 선크림답게 성분도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어서 이 제품은 정말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보통 이 제품을 한번 깔고 나서 컨실러로 흉터 같은 부분만 조금 정리해준 다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선크림 기능하고 또 피부톤을 잡아주는 약간 파데 같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선크림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통을 다 비우기도 전에 재구매한 제품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조금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은 라로슈포제의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라로슈포제 유비데아 XL 멜트인 틴티드 크림입니다. 이건 역시 제가 원래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려고 셀퓨전시 선스크림과 함께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올리브영 선크림 부문에서 이 제품 역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살구빛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톤을 약간은 정리해주는 제품이에요. 물처럼 이렇게 슥슥슥슥 발리는데요. 셀퓨전시 제품보다는 제형이 가볍고 얇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한번 발라봤는데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피부톤을 확 바꿔주는 제품은 절대 아니에요. 셀퓨전시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뭘 좀 발랐네? 라는 톤 보정이 확실한 느낌이 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발랐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데 아주 약간의 미묘한 피부 보정 효과가 있어서 얼굴이 조금은 환해 보이네? 라는 느낌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SPF 50이라서 곧 다가오는 뜨거운 여름철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구빛을 띠긴 하지만 커버력은 사실 0에 가까워요. 단점이라고 느꼈던 점은 가끔 기초 화장품과의 조합이 맞지 않을 때 약간 밀리고 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러빙했을 때 조금 가루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줘야 된다는 점이 조금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정말 촉촉한 제형이라서 건조한 피부를 가지셨다거나 또는 겨울철에 쓰실 만한 선크림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분감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촉촉한 제형 때문에 지성분들은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폰즈의 클리어 페이스 스파 리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예요. 아리따움의 리벤아이 리무버를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리무버가 가끔은 조금 피부가 예민한 날에는 자극적으로 느껴졌던 때가 있어서 리무버를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찾게 된 제품인데요. 저저번 세일 때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 정도 크기의 용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용량 버전도 나왔다고 해서 제가 재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무버답게 메이크업이 정말 잘 지워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스카라가 강력하게 고정되는 타입을 좋아해서인지 조금 센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곤 하는데 사실 그런 제품들은 아이 리무버로 좀 지우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폰즈의 이 리벤아이 리무버는 마스카라라든지 또는 립 제품이라든지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을 확실하게 지워주고 또 정말 순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파란 부분하고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아이 메이크업을 매일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필수템이잖아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만큼 사용감이 순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리벤아이 리무버를 조금 잘못 쓰게 되면 눈이 많이 따갑다거나 또는 여기 볼 부분 이런 데가 좀 빨갛게 올라오는 타입인데 제가 이 제품을 썼을 때는 눈이 아프다는 느낌도 없었고 또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 느낌도 없어서 정말 순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재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순한 리무버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제품은 더랩 바이 블랑두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 토너입니다. 투명하고 하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몇 주 전에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줬던 토너 제품이에요. 제가 코스알엑스의 패드 제품이라든지 또는 롭스의 당근 패드를 그동안 많이 즐겨 썼었는데 가끔은 이런 물 제형의 토너를 다시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패드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금 용액이 덜 묻어져 있어서
약간 촉촉한 느낌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함을 느꼈었어요.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동백나무잎 추출물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만 원이 좀 넘어가는 가격이더라고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무려 50% 할인을 하고 있길래 제가 얼른 끝나기 전에 하나 더 쟁여뒀습니다. 저는 토너를 냉장고에 두고 세안을 한 다음에 꺼내서 사용을 하는데 솜에 넉넉하게 묻혀서 얼굴을 닦으면 정말 시원하고 피부를 좀 순하고 촉촉하게 정리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물 제형이지만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촉촉함은 지켜주고 지성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닥터용으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하울의 첫 메이크업 제품인 페리페라의 잉크 V 쉐딩이에요. 한번 헤이즐 그레이가 출시되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쿨톤 쉐딩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어요. 이번 세일 기간에 구입한 건 아니지만 할인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들고 와봤습니다. V컷으로 이렇게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연한 컬러는 잘 보이진 않고 중간 색깔, 진한 색깔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레이톤의 브라운 컬러라서 평소에 옐로우기가 많이 도는 쉐딩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쿨톤 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가운데 이 컬러가 코 쉐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좀 강하게 발색이 되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진하게 발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좁은 면적의 힘있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발색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루나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입니다. 아마 제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라든지 또는 레브론 제품 등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팩트를 구매하게 됐어요. 본품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핑크톤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사배님께서 추천하셨던 제품으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핑크색 파우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파우더보다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들죠? 옐로우 톤이나 좀 화이트 톤의 파우더보다는 피부를 좀 더 화사하게 정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즘에 베이스 단계를 마치면 저는 파우더로 꼭 피부 전체를 좀 눌러주곤 하는데 되게 가볍게 올라가는 제품이고 좀 뽀샤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단점이 이렇게 열면은 원래 여기에 가죽 느낌의 퍼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퍼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손잡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올리브영 어플에서도 확인해보니까 이 퍼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가죽 퍼프가 좀 더 디자인적으로는 예쁘기는 하지만 저는 실용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서 이펙트가 리뉴얼이 된다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퍼프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마스카라를 들고 왔어요. 릴리바이레드의 929 서바이벌 컬러 카라 1번 초코 브라운 색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솔로 이루어져 있고요. 컬러는 이렇습니다. 릴리바이레드 블러셔 제품을 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어떨까 해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컬링력이 엄청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정말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힘있게 딱 고정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발리고 다양한 컬러의 마스카라가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장점 같습니다. 폴이 조금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발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컬러 자체는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뛰드하우스의 래쉬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예요. 예전에 제가 이 제품이 저의 최애 마스카라로 등극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에뛰드 세일 때 또 구매를 해왔습니다. 릴리바이레드 마스카라보다는 조금 얄쌍한 편이고요. 이쪽이 에뛰드하우스, 이쪽이 릴리바이레드예요. 이쪽이 훨씬 진하고 확실하게 발리는 타입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뛰드에서 아주 좋은 마스카라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사용해본 이후로 정말 애용하게 된 제품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컬링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컬링력에 비해서는 얇게 발리면서 제가 딱 원하는 예쁜 브라운 컬러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볼륨 픽스 마스카라잖아요. 그래서 컬피스 마스카라보다는 볼륨감을 확실히 속눈썹에 심어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여러 번 덧바를수록 길이감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롱래쉬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뛰드에서 유명한 컬픽스 마스카라보다 이 볼륨 픽스 마스카라를 정말 100배는 더 추천해드려요. 저같이 볼륨감 있는 좀 존재감이 빡 사는 이런 속눈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에뛰드하우스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4 슈퍼 롱래쉬입니다. 에뛰드의 마스카라 픽서는 정말 몇 년째 스테디셀러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제품인데요. 요즘에 속눈썹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컬링력을 잘 고정해줄 수 있는 제품을 찾다가 이 롱래쉬 기능이 있는 픽서를 찾게 되었어요. 약간 불투명한 하얀색 용액이 묻어있어요. 까만색 섬유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일단 딱 속눈썹을 딱 고정해주는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조금 드라마틱하게 속눈썹을 연장해주는 듯한 느낌을 바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 기대에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사용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에뛰드하우스의 블러셔 제품입니다. 제가 구입한 컬러는 피치 바닐라 크림하고 카라멜 에클레어 컬러인데요. 피치 바닐라 크림은 제가 오늘 사용한 블러셔예요. 색감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러블리 쿠키 블러셔 중에는 그레이프 후르츠 컬러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 얼굴을 상큼하게 바꿔주는 색깔이라서 요즘 같은 날씨에 바르면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품절이 됐길래 제가 새로 나온 컬러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퍼플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으신데 좀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연출해주는 것 같아서 그냥 나쁘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이 피치 바닐라 크림이고 이쪽이 카라멜 에클레어 컬러예요. 피치 바닐라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발라봤을 때 정말 헉 했었어요. 너무나 청순한 볼을 딱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정말 이렇게 청순한 색깔이 새롭게 출시가 되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롬앤 제품보다는 흰기가 덜 돌면서도 이 퍼프로 발색을 했을 때 좀 더 확실한 발색을 낼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귀여운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멜 에클레어 컬러는 피치 바닐라 크림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좀 톤 다운된 립이나 아이 메이크업에 신경을 더 써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블러셔를 안 하면 조금 허전하니까 뭐라도 조금 바르고 나가고 싶은데 그럴 때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MLBB 립스틱이라든지 조금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을 딱 쓰시게 되면 정말 있는 분위기 없는 분위기 다 장착시켜주는 차분하고 예쁜 블러셔예요. 이쪽이 피치 바닐라 크림이고 이쪽이 카라멜 에클레어예요. 이렇게 팔목에 발라보니까 두 컬러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피치 바닐라 크림은 더샘에서 유명한 망고 피치와 정말 비슷한 색깔이고요. 카라멜 에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탁한 오렌지 톤이지만 그렇다고 붉은기가 너무 심하지는 않아서 요즘 같은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롬앤의 애프리콘 밀크 컬러도 이 위쪽에 한번 발라봤는데 피치 바닐라 크림이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롬앤 제품이 흰기가 훨씬 많긴 많죠. 피부톤이 조금 보통이거나 좀 어두우신 분들께는 이 컬러가 발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에뛰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컬러가 확실하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좀 더 컬러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제품 다 비교를 해봤고요. 에뛰드하우스의 마이 뷰티툴 속눈썹 1번 내추럴 블랙입니다. 아리따움이나 또는 올리브영에서 필리밀리의 속눈썹을 애용해왔었는데 에뛰드에서 속눈썹을 구입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마 얼마 전에 이 제품이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후기를 읽어보니까 자연스럽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하게 됐어요. 작은 미니 풀이 들어가 있고 속눈썹이
이렇게 한 쌍 들어가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필리밀리에서 봤었던 가장 자연스러운 타입의 그 속눈썹과 비슷하더라고요. 배가 정말 얇고 모의 길이가 일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이사이 긴 모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작은 모가 듬성듬성 이렇게 나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속눈썹 같은데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을 찍게 된다면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서 연출을 해볼게요. 에뛰드하우스에서 립브러쉬도 하나 구입했는데 하마터면 까먹고 안 보여드릴 뻔했어요. 마이 뷰티 툴 브러쉬 211번 립브러쉬입니다. 립 메이크업을 할 때 그렇게 립브러쉬를 많이 쓰지는 않았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다 보니까 립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보면 립브러쉬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고기를 잡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브러쉬가 안에서 이렇게 슉 하고 나와요. 길면서도 약간 납작한 느낌의 립브러쉬인데 만져보니까 브러쉬가 엄청 탄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도 브러쉬가 휘는 것 하나 없이 정말 딱딱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약간 살구살구한 립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 안쪽에다가 붉은색 립스틱을 한번 발라볼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브러쉬에 컬러를 묻혀줬고요. 이 브러쉬 모 자체가 탄탄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립스틱을 발라서 입술에 올렸을 때 본연의 색깔이 정말 선명하게 표현된다는 점이 좋았고요. 또 가끔 안쪽에 그라데이션 하다 보면은 립스틱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원하던 영역보다 좀 더 넓게 발려서 그라데이션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브러쉬를 사용을 해보니까 영역을 제 마음대로 딱 조절해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뛰드하우스의 브러쉬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립 브러쉬는 가격이 한 3,500원 정도였나?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립 브러쉬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이 브러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13가지 정도의 아이템들을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올리브영 하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구매를 한 뒤에 또 두 번째로 구매를 다시 하게 된 재구매템인 만큼 그만큼 제가 순하고 또 좋다고 느꼈던 제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이나 또는 제가 보여드렸던 에뛰드하우스의 색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피부톤이나 스킨 타입에 따라서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꼭 주의해 주시고요. 매장에 직접 가셔서 여러분께 맞는 좋은 제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저의 뷰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